안녕하세요. 호담서원의 호담입니다. 오늘도 동화로 내면 찾기 시리즈 다음 동화는 룸펠슈틸츠헨입니다.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근데 은근히 꽤 알려진 동화고 동화 책에도 가끔 나온다 하더라고요. 어린 친구들은 어려운 이름 찾기 이런 느낌으로 재밌어하는 동화라고 학부모를 통해서 들었어요. 이 동화는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방앗간집 딸이었고 어느 날 아버지가 어떤 자랑을 해서 그 자랑 때문에 황금실을 자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강요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난쟁이를 만나고 그래서 계속 황금실을 잤다가 아이를 달라는 것을 들어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을 때 나는 아이는 주지 못하겠는데?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난쟁이의 이름이 뭘까를 밝히면서 이 난쟁이와의 관계가 이제 끝이 나는 이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어요. 굉장히 재미있는 동화예요. 제가 동화를 해석하는 길을 걷게 된 가장 첫 번째 동화가 바로 롬펠슈틸츠헨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내면을 탐구하는데 열쇠가 되는 동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사람의 내면, 나의 감정, 혼자 있는 느낌 이런 거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동화가 저는 룸펠슈틸츠헨이라고 생각했어요. 이 내용이 분명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. 그런데 한꺼풀을 이렇게 딱 벗기기 전에는 정말 전혀 모르는 내용으로 그게 숨겨져 있거든요. 비밀을 밝히는 이야기 구조일 때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뻔히 드러나 있지만 내가 그걸 진짜 보려 하기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. 제가 이 콘텐츠에서는 룸펠슈틸츠헨의 깊은 내용을 다 해석해드리고 소개해드리진 않겠지만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방법적인 것만 소개해드리는 것이고 그 내용을 잘 해석한 강의는 클래스 101 어른들을 위한 비밀 동화방에서 지금 론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오늘 7가지의 질문을 분석해드리면서 이런 동화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이름을 찾아서 내 이름을 맞히면 내가 너에게서 아기를 뺏어가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는 난쟁이가 나오죠. 난쟁이가 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지 어떤 족쇄 같은 존재인지 좀 애매해요. 이런 동화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? 유형별로 동화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달랐잖아요. 오늘 이야기 유형은 이름을 찾는 이야기예요.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.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. 근데 제가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요, 여러 제 지인의 지인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읽으면서 동화가 거듭되니까 친해진 기분이 드는 거예요. 그래갖고 이거 그분 또 나왔네 막 이러면서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근데 재밌는 시간이었어요. 항상 재밌게 열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방앗간 주인은 왜 그딴 소리를 했을까? 그렇죠.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. 워딩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방앗간 주인이 왕에게 한 말은 어떤 심리를 보여주는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부녀 관계를 좀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거예요. 왜냐하면 왜 그랬느냐라는 말이 한국말에서는 굉장히 여러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동기를 묻는 건지 목적을 묻는 건지 좀 불분명하거든요.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요. 저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어릴 때 1년 동안 산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러시아어를 배울 때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한 표현이 바로 빠친무와 자체엠이었어요. 근데 빠친무 그러면은 왜 그러는 건데 뭐 누가 부르면 왜 그런다든지 그냥 이렇게 확 던지는 그런 왜인데 뭘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할 때는 자챔 이렇게 물어요. 그래가지고 그 외국어를 통해서 분리된 시선을 딱 느꼈던 기억이 나요. 제가 국어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국어를 많이 공부한 사람이잖아요. 그 신분으로 외국에 간 건데 그때 우리말에서 나는 왜라는 말을 참 두루뭉술하게 썼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특히 왜라는 말을 질문에 넣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거든요. 여러분도 질문을 이렇게 만드실 때는 방앗간 주인이 한 말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까? 이 말을 통해서 부녀 관계는 어때 보이는가?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옛날에 가난한 방앗간 주인이 살았습니다. 방앗간 주인에게는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. 그는 우연히 왕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으스댔습니다. 제 딸은 집 풀자 금실을 만든답니다. 듣던 중 반가운 소리로군.
너의 딸이 그런 재주를 가졌다면 내일 당장 성으로 데려오느라 시험을 해봐야겠다. 일단은 가난한 방앗간주의. 왜 가만히 있는 딸을 데려다가 제 딸은 지 풀자 금시를 만든답니다. 이랬을까요? 내가 전교에서 250등 정도 하는데 엄마가 25등 한다고 말했어. 그러면 나를 창피해야 하는 거잖아. 이런 일이 없을까요? 자, 두 번째, 왕이 잠가둔 문. 난쟁이는 개구멍도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. 난쟁이는 어떻게 문을 열었을까? 제가 이런 질문도 제가 앞에서 너무 많이 말했으니까 이제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열었을까? 그러니까 난쟁이의 문을 여는 기술이 이 동화에서 중요하면 이게 괜찮은 질문인데요. 난쟁이의 문을 여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면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.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되게 어려운 코딩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봐요. 근데 어떤 사람이 왜 컴퓨터는 하필 이진법일까? 이런 질문 한다고 해봅시다. 그거 해서 어떻게 할 건가요? 그걸 가지고 중요한 질문이지만 이 상황에 필요 없는 질문이라는 게 있거든요. 왜 어떻게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요, 다른 사람에게 열리지 않는 문이 왜 난쟁이에겐 열렸을까? 그렇게 질문하던지, 아니면 저 같으면요, 난쟁이는 누가 닫은 문이라도 열 수 있는 존재구나. 어떤 문이라도 열 수 있는 존재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?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좀 더 답을 얻기 좋다. 제가 북클럽 회원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요. 왜냐면 어차피 답을 얻을 수 없으니까. 햇님 달린 같은 동화에서 왜 하필 찹쌀떡 장수인가 이런 거? 그게 의미가 있나? 그게 이렇게 중요하진 않죠.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꼭 그런데 꽂히시는 분들이 있죠. 그때는 이야기 맥락상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그러한 이슈가 해결이 되나? 이렇게 생각하면 이 질문이 던질 만한지 아니면 필요 없는 질문인지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이 룸펜슈텔츠 hen을 연구하고 알아낸 건 굉장히 옛날이에요.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공부를 하면서 심리 조종자들이나 정서 과잉 활동인 이런 여러 가지 성격 패턴에 대해서,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관계 형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룸펜슈텔츠 hen이 생각났어요.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.